아마 저희 쪼박님이랑 저랑, 뭐 저는 쪼박님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별로 안 친해서 잘 몰라요. 대면 하죠, 저희. 예, 잘 모르는데, 전혀 좀 상관없을 것 같은 회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예, 저도 보고 놀랐어. 이걸 왜 갖고 오셨지? 네, 뭐, LVMH라고 하는데, 이게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라는 회사인데, as well, known in English as LVMH. In French, it is said as LVMH. So, what does it stand for? LV is for Louis Vuitton. Louis Vuitton is how you say it in French. MH, M is for Moet. Moet, a brand of famous champagne. Yes, you do want to pronounce the T there, Moet. And then Hennessy. Hennessy in French, the H is silent, although this is a name of Irish origin, so you could say it as Hennessy, it'd be fine as well. Louis Vuitton, Moet, Hennessy is how you pronounce that, or in English, Louis Vuitton, Moet, Hennessy. And 루이비통, 발음 좋다. 예, 불어가 이게, 불어 상당히 섹시하죠. 저도, 예, 그게 있어요. 예, 약간 비음 섞인 그 발음, 좋아요. 예, 그 프랑스인이 영어 쓰는 것도 그 액센트가 음, 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있죠. 예. 재밌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거다. 아, 오케이. 라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그 LVMH, 루이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스타트업도 아니고, 뭐 언젠가는 스타트업이라기, 스타트업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회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좀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루이비통이라는 그 브랜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1854년도에 시작된 회사고요. 근데 이게 커가면서 모에트랑 헤네시를 갖다가 인수하면서 그 음, LVMH라는 법인은 1987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회사 자체는 36년 된 회사지만 각각의 브랜드는 루이비통 같은 오랫동안 경우는 있었으니까. 예. 예, 거의 1854년이니까 거의 뭐 몇 년도냐? 그죠? 200년 예, 네, 가까이 됐네요. 예, 네. 예. 그리고 그 사실 시작은 한 37년 정도에 시작을 해서 회사를 좀 나중에 설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 1837년도에. 그래서 루이비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다. 그리고 이 LVMH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루이비통, 그 크리스천 디올, 티파니 아시죠? 티파니. 예, 예, 보석하는 곳. 예. 네네. 그리고 막 약간 그 컬러가 있잖아요. 티파니 컬러.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옥색도 아니고 약간 좀 그 컬러가 가진 그 티파니 뿐만이 아니라 전체 75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많네. 겐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예전 향수로 조금 아, 그래요? 유명했는데, 겐조 향수. 저 옛날에 대학교 때 음. 썼어가지고, 갑자기 야, 역시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어쩌다 어쩌다. 저희 그 룸메이트가 써서 그때부터 알게 된 어, 회사 태그 오일은 아마 아시죠? 시계. 그거야 뭐 시계 예, 브랜드니까 예. 잘 알고 그것도 있죠. 가지고 있고 불가리, 세포라도 예, 아시죠? 미국의 화장품 그쵸, 판매점. 화장품. 예. 네.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은. 그다음에 요즘 그 여행용 가방으로 조금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르모아 아마 비싼 거 맞을 아니에요? 겁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회사도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회사고, 제가 이 회사를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첫 번째로 500 빌리언 달러 밸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와, 자체가. 500 빌리언이면 그 뭐지? 메타, 페이스북이 한 800 빌리언 정도 되고 테슬라가 그러니까. 뭐 900 빌리언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거랑 비슷한 정도의 밸류네요. 그렇죠. 예. 대박. 야, 예. 그래서 이 명품 산업에 대해서 사실, 아니, 쪼박님, 뭐, 몰라, 가정에 있는지 이제 그건 안 모르겠으나 프라이버시니까. 쪼박님은 뭐 하나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저는 명품이라고 없어요. 부를 만한 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저밖에 없습니다. 제 몸뚱이가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겠습니다. 좋은 대답인데? 강관님 뭐 이- 있으세요? 어, 저는 이게 명품인지 모르겠지만 음, 지갑이 이제 몽블랑 게 하나 있는데 몽블랑이 음, 명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명품이랑 별로 안 친한 두 아재들이 얘기하는 그렇긴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야, 이 명품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를 조금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모르는 세계에 우리라고 표현하면 뭐하다. 쪼박님은 알 수도 있는데 저는 저도 적어도 몰라요. 몰라요. 네. 별로,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네. 아, 몰라야지. 안 들어, 안 들어. 아몰랑 하시는 건가요? 아,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막 네. 떠, 이렇게 끌리지는 않고,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제 친구나 선배 중에서 시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예, 시계 브랜드, 시계도 비싸려면 진짜 비싸잖아요. 몇십억씩 가잖아요. 시계 하나에. 그렇죠. 비싸려고 네. 하면, 예. 네. 그래서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1,000만 원짜리 부터 시작해서 몇천만 원, 억짜리 되는 시계들 막 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가끔씩 저한테, 너 시계 좋아하지 않니라고 물어보는데, 음. 저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그냥 네. 애플워치. 애플워치, 그렇죠. 애플워치. 맞습니다. 아니면 저기, 나중에 저희 방송에 나오겠지만, 스위스에 있는 조영만 박사님이 일하고 있는 스와치 시계? 뭐, 스와치. 그쪽 브랜드, 예, 그쪽 브랜드만 뭐 제가 이렇게 좀 가끔씩 보면서 사거나 하지, 예, 그 이상은 와우. 안 하는데, 야, 우리 예. 질 떨어진다. 스와치, 아는 아, 브랜드가 그러면, 스와치라고 하면 좀 그런 거 아닌가? 아, 스와치 그룹이 꽤 커요. 나중에 조영만 박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제가 한번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했다가 스와치, 그 옛날 애들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가 이 형님 되게 홍군형이 나셨구나. 무식하다고, 네, 이 형님 무식하다고 되게 막 포사리를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저희 네, 모시면, 조영만 박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아, 모그룹은 좋습니다. 그렇게 작은 그룹이 아니다. 이렇게 입에 침을 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참고로 스위스의 조영만 박사님은 저희 컨트리뷰터 중에 한 분이시고, 그렇죠. 아마 재밌는 스위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네. 스위스 가본 것도 그렇지만 사는 것도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유럽에서 워낙 일하고 자연이, 싶다. 예. 예, 워낙 자연이 예쁜 곳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어쨌든 저희가, 친구들을 위해서는 유튜브가 딱 좋죠. 예, 그 친구 집은 진짜 뒷산만 올라가도 풍경이, 와, 이거는 아, 넘사벽입니다. 예. 유튜브야. 이건 유튜브로 진짜. 그냥 네, 딱 끼워놓고, 그냥 네. 라이브로 해놓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아마 구독자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 것 같다. 네. 예. 그거 하라 그래야 되겠다. 진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CEO가 버나드 아놀드, 제가 이거 어떻게 읽는지 불어니까 어떻게 예. 읽는지 모르겠는데, 버나드 아놀드라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뭐 일론 머스크랑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개인 재산으로. 재산 규모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포브스에 따르면 뭐 그 당시는 2위로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1위였고, 216 빌리언이니까 야, 한 300조? 350조? 그쵸? 그쯤 되겠죠? 대략 한국 돈으로 하자면. 어, 어, 그 정도 돈을 가지면 어떤 느낌일까? 진짜 그러게요. 껌 사 먹으라고 1,000만 원씩 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16 밀리언만 돼도 상상이 안 되는데, 216 빌리언이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신기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몰랐지만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다. 탑 1, 2를 다투는. 그래서 LVMH라는 회사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이 시장, 그 럭셔리 시장 자체가 그 럭셔리 브랜드 시장 자체가 코비드 이후 때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그 수익이 그 86.3 빌리언이니까 거의 100조에 가깝고요. 이게 전년도인 2021년도에 비해서 약 2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비드 때 히트를 친 거죠. 30%, 23%가 증가를 해버렸으니까 회사가. 음, 그리고 이 기조가 지금 계속돼가지고 2023년도 그 Q1 그 첫 번째 쿼터에 22.9 빌리언이니까 그 작년 동년 대비 2022년 대비해서 약 20%, 17%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는 더 커질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럭셔리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었나 봐요, 조방님.
성장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랬던 건가요? 아니요. 급성장. 네. 코비드 급성장이에요? 때. 예, 예. 아무래도 코비드 이제 뭐 나가지도 않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 그거라도 욕구를 사자. 갖다가 예, 이거 뭐 출퇴근도 안 하고 음식도 못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욕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생각보다 이 럭셔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졌다라는 게 좀 흥미로웠고 1999년도에 그 1005개의 스토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LVMH가. 근데 2022년, 23년 정도 지나서 5,644개로 5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81개국, 지금은 더 됐을 수도 있겠죠. 2022년 통계니까. 그래서 2022년 현재 81개국에 5,644개의 스토어가 있다고 합니다. 종업원은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 세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명품 샵을 저도 언제 가봤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아마 와이프 따라서 몇 번 가본 건 같긴 해요. 예, 물론 아무것도 못 찍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20만 명 전 세계에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음, 재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업자도 그렇고 회사도 이렇게 엄청 커졌잖아요. 아들이 5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 때 이제 그 자녀가 5명 있는데 음, 현재 이제 이걸 물려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여러 가지에서 뉴스에서 아티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승계를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녁 먹을 때 디스커션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뭐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빠가 막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답이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그런 모르겠네. 야, 만약에 5명이서 다 욕심이 있으면 그 싸움도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음, 5명의 이제 자녀가 있는데, 모두 관련된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뭐 루이비통의 총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중책을 맡고 있어서 이게 뭐 경영학에서 얘기하면 네포티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가족 승계를 하는 거죠. 저희 재벌처럼 가족 어, 승계를 하는데 이게 뭐 사실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 그 버나드 어널트라는 분의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이 사람은 이게 또 럭셔리 브랜드다 보니까 이 자기 조직이나 어떤 자기 브랜드의 이런 유산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현재는. 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족 중심으로 물려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뭐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내려가면서 전문성이 저하된다거나, 뭐 변화하는 세상의 스피드를 못 따라간다거나, 그래서 사실 3대가 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보통 한 대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정도까지는, 가족,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음,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죠. 상장돼 있는 회사도 외국도 이렇게 가족, 자식들한테 이렇게 상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군요. 네, 그런 모양입니다. 음, 그래서 좀 이게 재밌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회사를 가져온 이유는 5명 자녀들한테 물려줄 석세션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다. 그게 저희가, 그래? 이 회사가 뭔데? 그러다가 제가 이거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루이비통을 포함한 이 회사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구나. 그리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만약에 한 사람한테 갔을 때 그 받는 친구는 대박이 나겠지만, 이제 얼마나 그 암투가 나겠어요. 그 HBO의 석세션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저 아직 아, 다 끝내지 못했는데 거기 보면 막 암투가 나옵니다. 뭐 이사회 결정하는데 이쪽으로 붙고 막 저 그쵸. 이게 예. 동생 꼬셔가지고 저쪽으로 붙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석세션 플랜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럭셔리 브랜드에 관심은 별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혹여나 몰라, 쪼박님이 이제 엑싯 하시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 시계 사고 오는 거지. 막 리차드 밀 이런 거 막 1억짜리 막 사고 가지고. 나이스. 그런 쪼박님을 빨리 보고 싶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회사도 조금, 그 럭셔리 시장이 꽤 크고, 이 회사가 지금 거의 독보적인 회사라고 합니다. 음,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있지만, 이 럭셔리 그 프리미엄 시장 자체에서 이 회사만큼 지금 큰 회사가 없어가지고, 거의 뭐 럭셔리 브랜드계에는 애플,
같이. 어, 애플이 뭐 3조 달러가 넘니 뭐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3 트릴리언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인데 지금 럭셔리 프리미엄 섹터에는 지금 LVMH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잘 성장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만 경기가 안 좋아도 지금 2023년 Q1에 이 정도 20% 성장을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럭셔리 시장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특히나 모든 게 지금 디지털화되고 온라인화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럭셔리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 더 오히려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사실 많은 샤넬이나 많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디지털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LVMH도 그 애뉴얼 리포트에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좀 더 빠르게 적응을 해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럭셔리 시장의 어떤 디지털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재밌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모르죠. 나중에 또 루이비통 그 페이스북에서 루이비통 백을 갖다가 1,000불, 2,000불, 뭐 만불에 줬을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시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 기사를 가지고 왔고 참고로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걸그룹 블랙핑크는 아시죠?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알죠. 예, 저희 딸이 좋아했어요. 그렇죠. 리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 잘 모릅니다. 리사라는 분이 그 넷째 아들인 프레드릭 아놀드와 열애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그래서 대박인데? 그럼 뭐 넷째 아들 응원해야 되나요, 저희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리사가 사실 어떻게 생긴 분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근데 한국 걸그룹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 이 네포티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음, 논문들 나온 것들 나중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방님은 나중에 성공하시면 애들한테 물려줄 때, 요런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애들한테 물려주셔라. 알겠습니다. 불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5명도 아니고. 반 물려줄, 땡해주면 되죠, 뭐. 물려줄 거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줄 수 있게끔 예, 살아야죠, 이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아야죠. 예. 좋습니다.